머리 스나이퍼입니다. 이번에는 MSCI 234 두 번째 종목 소개인데요. 오늘은 상해 종목 3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상해 종목 총 150개, 심천 84개 종목 전부 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이고요.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페트로차이나 601857, 시노팩 600028 모두 상해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두 개죠. 지금 두 개를 동시에 소개해 드릴 텐데, 이유가 이 두 종목은 성격이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석유화학 기업이면서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그런 기업들이죠.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지금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3월 26일 날 지금 현재 무역 전쟁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페트로위안 위안화 원유 선물 거래를 시작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유례없던 원달러 기축통화 체제, 달러 기반의 기축통화 체제에서 위안화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는, 그리고 달러에 대한 도전을 하는 계기가 되었던 시도가 된 시발점이 되는 이벤트가 있었죠. 그래서 외신들도 앞다투어 다투었던 게 페트로위안이 달러 헤게모니를 이제 종식시키는 게 아닌가라고까지 타이틀을 다룬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비교에 앞서가지고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면은 조금 유가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또는 유가시장 또는 원유 관련 종목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냐면은 이 원유 생산 마진을 보면은 브라질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생산 단가가 상당히 높아요. 보면은 거의 50불에 육박하고 있고, 반면 사우디나 러시아 그리고 이라크 이쪽 같은 경우는 약 한 10불에서 15불 아래쪽, 그리고 중국이 정확하게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생산 단가 기준 마진율량 30불 정도, 배럴당 30불 정도면은 이제 손익분기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런 거 참고하시고 유크름이라든지 주가 종료주 관련 종목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유가를 보시면은 2016년 1월 때 바닥 찍고요. 1, 2월 바닥 찍고 26불에서 지금 현재는 약 한 67불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경기가 유가가 2016년 같은 경우가 완전 바닥권이었었죠. 그래서 좀 쭉 올라와서 이때 저 개인적 같은 경우는 30불 밑으로 떨어졌을 때 유가 ETF 가지고 조금 재미를 봤던 경험이 있네요. 자, 페트로 차이나 601857, 시노팩 60028. 이제 유가는 점점점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주가도 그에 맞춰서 움직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시노팩 그리고 차이나 내셔널 페트롤리움 코퍼레이션, 페트로 차이나, 이 모두 세 개가 중국 회사들인데요. 원유 생산국은 아니지만 원유 보유가 국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원유 관련된 매출액이 전 세계 1탑입니다. 중국이 하나로 따져보면은 1332조, 엄청난 규모네요. 이 모두 국유 회사, 우리로 치면은 한국가스공사 같은 이제 중국 석유공사가 있고요. 중국 석유공사가 두 번째 중국 기업에서는
차이나 내셔널 페트롤리움 코퍼레이션 여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노펙이나 페트로차이나나 모두 그 석유화학공사 또 석유공사 여기서 국유기업으로 보시면 되세요. 앞서 설명드렸던 그 사례에서도 그 은행 어디였죠? 그 소개해드렸을 때 국유 보유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투자하기에는 별로 재미가 없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지분율이 정부에서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관건이 될 수가 있겠네요. 페트로차이나 같은 경우는 업스트림 그리고 시노펙 같은 경우는 다운스트림 사업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주식 종목에서는 그 뭐냐면은 업스트림 같은 경우는 이 그림에서도 좀 짐작하셨겠지만 석유화학 이쪽 비즈니스에 있어가지고 산업에 있어가지고는 시추, 발굴 그 부분이 이제 업스트림 그리고 정유를 한 다음에 저희가 자동차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휘발유, 디젤 이 부분이 다운스트림 인더스트리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벤젠이라든지 에탄올 이제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화학 제품, 화학 원료 이 모두 다운스트림으로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 페트로차이나 같은 경우는 이 업스트림 기반의 사업 회사기 때문에 주식군에서도 석유 가스 산업 그리고 그 에너지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시노펙 같은 경우는 다운스트림 그래서 소매 서비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유가가 지속적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배럴당 30불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타산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 회사 모두가 그 다운스트림 군의 사업 비즈니스를 많이 해서 지금도 늘리고 있고 그쪽 중심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페트로차이나가 마케팅 그리고 가스 파이프라인이 거의 한 100% 99% 수준이고요. 그리고 마케팅 시노펙이 뭐 다른 쪽 벤젠이라든지 이제 케미컬 화학 쪽이 이제 도합해서 뭐 한 90% 정도 이쪽으로 사업 비즈니스군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둘 다 성격이 워낙에 비슷하기 때문에 그 속해 있는 지수군도 거의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하나 알고 가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은 SSE 커머디티 이퀴티 인덱스 그러니까 상해 종합지수 그 원자재 관련 자산 인덱스인데 가장 큰 50개 종목이 구성되어 있죠. 여기서 저희가 이제 흔히 들어봤던 뭐 기업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기업들도 있어요. 여기는 보시면은 중국 석화 또는 그 자궁강업 그리고 하우코발트 그리고 방대탄소 북방히토 예 여기가 북방히토고요. 저희 지금 가장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화학코발트 이 종목이죠. 예, 화학코발트 다 그 SSE 커머디티 이퀴티 인덱스 50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제 가격 주가나 아니면은 저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매력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양사모드 국유기업답게 부채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39%, 26%. 그리고 시가총액은 페트로차이나가 220조, 시노펙이 116조. 페트로차이나가 시노펙 대비해서 조금 더 높네요. 한 90조 정도 더 높고요.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100조 정도 넘네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합니다. 342조, 328조. 직원수도 거의 비슷한 규모고요. 이익률도 높지가 않아요. 영업이익률이 3%대 중반, 순이익률이 2%, 3% 초반. 거의 비슷하죠. 5년 평균 요 수준 지키고 있고요. 근데 5년 평균 이렇게 낮은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가가 너무 낮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이 나올 만한, 아니면은 한 자릿수라도 한 7%대, 8%대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가의 흐름과 주가는 정확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당금으로 보시게 되면은 배당금을 이제 페트로차이나가 0.13, 시노펙이 0.5, 시가 배당률은 시노펙이 상당히 높아요. 7%. 5년 평균에서도 한 4%대 후반. 거의 배당주로 보시면 되죠. 시노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안전한 투자처로 배당주로서 매력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페트로차이나 같은 경우는 그 배당은 2% 또는 1%대 중반 그 수준이지만 EPS는 시노펙보다는 2배 정도. 근데 이걸 제가 원화로 환산하지 않은 이유는 두 종목 모두가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굳이 원화로 환산하지 않더라도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뒀습니다. 그리고 최근 EPS 성장률 보면은 유가의 변동 때문인지 크게 성장성은 없고요. 5년 평균은 거의 아마 기업 장사 이래 최악이었을 겁니다. 오일 쇼크 제외하고는. 예, 배당률만 따져보면 시노펙이 상당히 매력이 있죠.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이면서 지금 위안화 선물 거래의 효과로서 이 중국의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분 구성을 보게 되면은 둘 다 국유 기업에 가깝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직접적으로 제가 주식을 사기는 상당히 꺼려지는 부분이에요. 보시면은 페트로차이나는 중국 기업이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게 93%.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국 석유공사죠. 중국 석유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게 93%. 나머지 7% 남짓으로 시중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거야. 그것도 이제 보시면은 뭐 일반 펀드라든지 ETF나 이렇게 속해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시노펜도 똑같습니다. 여기는 석유공사가 아니고 석유화학공사. 보면은 석유화학공사에서 92.5%, 거의 93% 가량을 다 정부에서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뭐 외인들이나 큰손들이 재미보기 힘들죠. 어느 정도 자기가 가격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만든다고 하더라도 남존여시키는 거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은 거래량이 작으니까 거래량이 작으면서 우량 기업이다. 그래서 또 어떻게는 가격 만들기는 쉽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고물은 제3자가,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정부에서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국유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시장에 상당 부분 내어놓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미국에서도 외인들도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컨센서스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예, 둘 다 뭐 보시면은 2016년도, 17년도 이때 상이 되게 안 좋네요. 페트로차이나 그리고 똑같이 시노펙. 근데 시노펙 같은 경우는 차이점이 차이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운스트림의 업스트림의 중심의 사업이 비즈니스 때문에 시추하는 원가는 단가는 정해져 있죠. 그런데 시중의 유가에 따라 가지고 마진이 결정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16년, 17년 원유 가격이 국제 원유 선물 가격이 낮았던 16년, 17년도 때는 EPS나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아요. 그런데 시노펙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상승합니다. 보시면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은 시노펙 같은 경우는 원유를 시추하는 게 아니고 정료되어 있는 석유를, 기름을 시중에 판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싸면 비싼 대로
싸면 싼대로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해서 휘발유나 디젤을 조금 더 마진을 많이 붙여서 공급할 수 있으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더 남는 장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더 기대할 만한 부분은 17년에서 18년 넘어가는 올해 기준에서는 작년 대비해서 그 영업이익이 페트로차이나 같은 경우는 100% 그리고 시노펙 같은 경우는 50% 이상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유가가 지금 수준에서 조금 더 이 흐름대로 계속 간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유가가 곤두박질 친다거나 변화가 생기면은 또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주가 보시면은 위에가 이제 페트로차이나 주봉 차트고요. 밑에는 그 시노펙 주봉 차트예요. 뭐 거의 똑같죠. 두 개 흐름이 지금 2018년도 올해 1월달, 2월달이 단기 고점 구간이었는데요. 페트로차이나 같은 경우가 1월에 고점이 9.58위안, 그리고 시노펙 같은 경우가 2월에 7.72위안, 그리고 2월 이후에 미중 무역 분쟁 불거지면서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우량 기업들이 이 기간 동안에 많이 좀 주가가 빠졌는데요. 얘네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쭉 빠지면서 박스권을 장기간 형성을 하는 모습인데 차이점은 그 시노펙은 그래도 조금씩 이제 올라가면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고 페트로차이나는 정말 답답하리만큼 박스권이 형성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현재 주가가 그 페트로차이나 같은 경우는 단기 고점 대비 한 16% 하락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시노펙 같은 경우는 단기 고점 대비 약 10% 정도 하락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얘네들이 2008년도, 7년도 서브프라임 리먼 사태 전후로 해서 최고점에 이르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보시면은 페트로차이나는 48.62위안, 그리고 그 시노펙이 22.5위안, 지금보다 엄청나죠. 근데 그 이유가 이때는 유가가 배럴당 147 US 달러였어요. 예. 우선 여기까지. 종목 상하이 석유화학, 시노펙 석화 600688 예, 상해증권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고요. 그 MSCI 234개 종목 중에서 그 상해 증권거래에 상장되어 있는 150개 그 중에서 네 번째 종목입니다. 그 상하이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그 시노펙 석화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해, 홍콩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 세계 시장에 상장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석유화학 비즈니스 중에서는 산업 중에서는 다운스트림 철저히 이제 그쪽 부분에 집중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해외 영문 홈페이지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SPC 뭐 우리나라에도 SPC 그룹이 있죠. 그게 아니고 SPC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근데 그 중국에서는 상해나 홍콩에서는 시노펙 석화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이 증권거래소는 600688 코드번호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그 페트로나 시노펙처럼 페트로차이나 시노펙처럼 거의 뭐 똑같은 산업군에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SSE 커모디티 이퀄리티 인덱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정유 석유화학 이쪽이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내 기업인 GS홀딩스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대표적인 기업이죠, 우리나라에서. 상하이 석유와 시노펙 석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가 5.8위안, 그리고 GS 같은 경우가 58,000원. 네, 지금 주가 한 주당 주가로 따져보면 상하이 석유가 988원. 시가총액은 상하이 석유가 GS보다 조금 더 큽니다. 2배 정도, 9.9조. 그 GS 같은 경우가
5조 3,800억. 부채 비율은 상하이 석화는 정말 아주 처음 보면 눈을 의심할 정도죠.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인데 부채 비율이 3.7%. 지금은 이게 이제 그 보는 그 발표되는 기관에 따라 숫자가 조금 다른데요. 2.5%에서 3.7%. 이 정도 수준 됩니다. 그리고 GS는 117%. 엄청난 차이죠. 하지만 매출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상하이 석화가 342조, GS가 328조. 정말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비교하기 되게 좋은 대상인 것 같아요. 직원 수는 GS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회사다 보니까 홀딩스다 보니까 26명. 그리고 상하이 석화 같은 경우는 신호팩 석화 같은 경우는 1,360명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률 자체도 괜찮습니다. 앞에 페트로차이나나 신호팩보다 더 좋아요. 상하이 석화가 8%고 GS가 11%. 그리고 최근 5년간 비교해 보면은 이제 상하이 석화 같은 경우가 이제 4%대, 이제 GS 같은 경우가 9%대. 5년간 평균 순이익률로 따져보면은 이제 4%에서 6%. 뭐 비슷합니다. 순이익률은 좀 비슷해요. 지금 작년 기준에서는 상하이 석화가 GS보다 조금 더 좋았네요. 배당금은 0.3유연, GS가 1,800원. 시가 배당률도 비슷합니다. 상하이 석화가 4%대, 이제 GS가 3%대. 5년간 평균 배당률은 정말 비슷하죠. 2.6%, 2.8%. 그리고 EPS는 0.57위안, 그리고 1,413원. 이건 이제 동등 가치로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그리고 EPS 성장률 자체는 그동안 유가가 너무 이렇게 내려가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저점에 있어서 그 성장률 자체는 좋지가 못해요. 동등 가치로 따져보면은 GS랑 비교할 때 상하이 석유화학이 신호팩 석화가 GS 한 주당 신호팩 석화 59주랑 똑같은 가격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배당을 받으면은 59주에 대한 배당금이 17.7위안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약 3,000원 정도, 3,010원 정도고요. 그리고 GS 같은 경우가 58,000원에 1,800원. 그리고 동등 EPS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5,717원. 그리고 GS가 1,964원. 주가로 따져보면은 상하이 석화가 GS랑 단순 비교를 하면은 지금 현재 많이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주로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SPC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국 석유화학공사가 100% 있으면은 100% 출자한 지분 중에서 신호팩 그룹을 가지고 있고요. 신호팩 그룹이 약간 여기는 72.32%가 나오는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씩 요 정도 수준이 신호팩 그룹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신호팩 그룹이 약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신호팩 석화고요. 지분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에너지 아직까지는 중국의 주요 기업들이 다 국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게 이제 외인들이 시장 개발을 함에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제일 불만인 점이죠. 지금 자본시장이든 제조업이든 어떤 산업 모든 분야에 있어가지고 중국 기업에서 정부에서 보조금이나 아니면은 경영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다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국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등한 게임이 힘들다고 보고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 시장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아마 시장 개방이 되고 나면은 지금 중국 국유 펀드가 가지고 있는 지분들 시장에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이게 단기간에 쏟아진다기보다는 단계별로 조금씩 지분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것도 환영하고는 있지만, 예, 외인 자본들 입장에서 투자하기에는, 근데 그것보다는 본인들이 100% 지분을 참여해서 이제 회사를 설립하거나 경영을 하기, 중국에서 경영하는 걸 원하고 있는 거죠. 지분 구조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74.5% 이제 시노팩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컨센서스 비교해 볼게요. 얘는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뭐 주당 이익 같은 경우도 꾸준합니다. 뭐 2016년도, 17년도 때 유가가 바닥이었던 거 감안하더라도 주당 이익은 꾸준하고요. 큰 변동 없어요. 오히려 정말 스테디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뭐 큰 변동성이 없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정말 이제 이 최근 고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 보면서 대응하면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응이 가능한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위에 차트가 이제 주봉 차트, 아래가 월봉 차트고요. 보시면은 이제 2016년 4월이 단기 고점이었네요. 그러면은 이제 단기 고점 대비해서 한 29%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세 종목 모두 비교한 겁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있는 봉 차트가 유가 선물 가격 변동 차트고요. 그리고 위에가 순서별로 이제 다 지금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차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600, 688 제일 빨간 게 지금 상하이 시노팩 석화, 그리고 600, 28의 시노팩, 그리고 제일 하단에 있는 게 페트로 차이나,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시노팩 석화, 시노팩, 제일 하단이 핑크 색깔 그래프가 페트로 차이나. 근데 높낮이만 다르지 움직이는 건 똑같죠. 정말 비슷합니다. 거의 뭐 다 오버랩이 되고 있어요. 보시면은 유가랑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은 유가랑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요렇게 제가 원으로 포인트를 준 이유는 뭐냐면은 유가가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주가 흐름이 시노팩 석화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 그리고 유가가 내려갈 때는 시노팩 석화가 민감한데 올라갈 때는 시노팩 석화와 시노팩 모두 다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일봉 차트랑 유가지수 일봉 차트랑 지금 소개됐던 세 개 회사 주가 가격 변동이랑 비교를 한 건데요. 제가 왜 상단에 빨간색 박스로 구분을 했냐면은 이때 빨간색 박스 근방을 보시면은 2월 기준 무역 분쟁이 있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때 단기 급락하기 전에 보시면은 주가들이 덩달아서 이렇게 올라와서 고점 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많이 올라와 있죠. 유가가 이 당시 때 기준으로 한 최저점 60불에서 지금 한 70불까지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 유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요 그래프들이 여기 위에 있을 게 아니고 유가 흐름과 똑같이 한 단계 올라가 있는 위치에서 움직임을 가져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비교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박스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예, 조금 더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2016년도 4월 6일 이때가 유가가 역사적 저점 근방이고요. 그리고 저점에서 탈피하고 2016년 2월이 역사적 저점이었는데 이거 좀 올라가면서 요 상승 국면에 이 해당 기업들 주가가 이 당시 때 고점 그리고 2018년도 현재 주가들 보시면은 유가가 40불일 때 39불 40불이었을 때 그 주가들을 보시면은 7.55위안, 4.62위안, 7.53위안 이건 소개했던 순서들입니다. 페트로차이나, 시노펙, 석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좀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유가는 배럴당 70불에서 65불, 66불 많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지금 2월 달에는 주가가 그 단기 고점 구간이었는데요. 이때 유가는 63불, 지금 약 2배 안 되게 좀 올랐죠. 80%, 7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은 시노펙이나 페트로차이나 같은 경우는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얘네들도 예상 가능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검증이 이렇게 복귀를 하면 맞죠. 하지만 재밌는 게 시노펙 석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내려와 있어요. 컨센서스 상에서도 2016년, 17년, 16년, 17년, 18년 상에는 큰 변동이 없는 기업이에요. 시노펙 석화는. 그렇다면은 최소한 7.53 위안은 넘겨줘야지 정상인 가격입니다. 시노펙 석화는. 네. 신흥국 시장 같은 경우는 환율 그리고 금리, 유가 이 세 개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리고 이 세 개를 주무르는 게 미국이고 달러 기축통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위안화가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거고 이 부분도 제가 기회가 되면은 한번 그 영상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되게 중요한 지금 경제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주가 흐름도 그렇고 실무 경제나 무역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15년, 20년 전부터 그 화폐 전쟁 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 흐름상에서 중간에 샌드위치를 껴가지고 그 문매를 맞았던 게 그 크립토커런시 가상화폐죠.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설명 한번 자세히 드리도록 할게요. 예, 저는 머니스나이퍼였고요. 앞으로도 MSCI 234개 나머지 종목 다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모두 수익 낼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